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인물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2025년 포천시민대상 체육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신 분이죠. 조천행 전 포천시 산악연맹 회장님, 지금은 이제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아, 네네. 여러 보도자료나 인터뷰 기록들을 보니까 이분의 활동, 그리고 이번 수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포천의 산악문화나 시민들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셨는지 이런 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 포천 시민대상이 사실 포천시에서는 굉장히 영예로운 상이거든요. 지역사회 발전이나 시민 화합, 여기에 크게 기여한 분들께 드리는 건데, 그렇죠. 최고의 영예라고 하셨죠. 네, 조천행 고문님의 경우는 특히 그 산악 문화를 통해서 시민 건강도 증진시키고 또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 점을 인정받았다는 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 같아요. 산악문화라는 키워드. 네. 그래서 오늘 자료들 보면서 그분이 걸어오신 길,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조 고문님이 2017년부터 포천시 산악연맹 회장을 맡으셔서 7년 9개월 이상 활동하셨다고 나오네요. 네, 꽤 긴 시간이죠. 정말 오래 헌신하신 건데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자료 보니까 처음 회장 맡으셨을 때는 산하단체가 5개였다고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는 이게 무려 87개, 87개까지 늘어났고 회원 수도 한 270여 명 되고 연간 기획하고 지원한 산악 관련 행사가 270회가 넘는다. 잠깐만요. 연간 270회면 이거 거의 매일 행사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산술적으로는. 이게 한 연맹 차원에서 계속 가능한 규모인가요, 이게? 혹시 자료에 운영 방식이나 비결 같은 거라도 좀 나와 있나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부분을 보셨어요. 단순히 숫자만 보면 와, 진짜 많다 싶은데 그 핵심은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다른데요? 네,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조 고문님의 리더십이 그냥 예산 나눠주고 이런 행정가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새로 산악회나 동호회가 만들어질 때 직접 찾아가서 조언도 해주고 또 기존 단체들하고 막 연결해주고 이런 네트워킹의 중심 역할을 하셨다는 그런 언급들이 좀 있거든요. 아하, 구심점 역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양적으로만 팽창한 게 아니라 각각의 그룹들이 스스로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신 거죠. 판을 깔아주셨다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270회라는 숫자도 연명이 이걸 다 직접 주관했다기보다는 그 87개 산하단체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연맹 차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조율한 결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소수 엘리트 중심이 아니라 정말 그 풀뿌리 생활체육으로서 저변을 확대한 거다. 이런 질적인 변화에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중앙에서 다 컨트롤한 게 아니라 각 그룹들이 알아서 잘 활동하게끔 도와주고 연결해주고 그런 역할에 집중하셨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87개 단체 270회 행사라는 결과로 나타난 거군요. 훨씬 설득력 있는데요? 네. 그런 리더십 아래서 추진된 가장 대표적인 사업, 이게 바로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 트레킹 대회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 대회가 어떻게 보면 조 고문님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자 포천시의 정말 중요한 자살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018년에 처음 시작해서 코로나 시기 잠깐 빼고는 총 4번 열렸는데 이게 매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막 왔다고 하니까요. 와, 1,000명 이상이요? 대단하네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한탄강 주상절리라는 아주 독특한 자연환경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음악 공연도 하고 지역 문화 체험 같은 것도 같이 결합시킨 거 이게 성공 요인이었던 거죠. 저도 자료 보면서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냥 산 좋고 물 좋은 데서 걷자 이게 아니라 주상절리라는 그 지질학적인 특징이랑 문화를 딱 엮었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참가자들 반응은 좀 어땠나요? 혹시 구체적인 후기 같은 것도 좀 있나요? 네, 후기들 보면 낙엽이 카페처럼 깔린 계곡길 걷는 게 너무 황홀했다. 아니면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주상절리 풍경에 진짜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와, 그냥 경치 좋다 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자연이 주는 어떤 경이로움,
감동, 이런 걸 직접 느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별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참가자들이 직접 보고 느낀 감동이 막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포천이란 한탄강 인지도를 높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이야, 정말 제대로 체험형 브랜딩에 성공한 사례네요. 근데 이런 큰 행사가 성공하려면 단순히 경치만 좋아서는 좀 어렵지 않아요? 다른 파급 효과 같은 건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성공적인 지역 축제들이 다 그렇듯이 이 트레킹 대회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아, 경제 활성화. 네. 특히 가족 단위 참여자들이 많아지면서 주변에 숙박이나 식당 이용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포천 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도 이 대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대회에 참가했던 많은 산악인들이나 시민들이 한탄강의 가치를 직접 몸으로 느끼고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공감하면서 지질공원 등재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지지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행사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더 강하게 만들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이야, 하나의 행사가 정말 여러 방향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냈네요. 그런데 조 고모님 활동이 이 트레킹 대회에만 집중된 건 또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트레킹 대회가 물론 가장 상징적인 사업이긴 한데 그 활동 범위는 훨씬 더 넓고 꾸준했어요. 네. 자료를 보면 매년 포천시 체육회장기 등산대회라던가 청성산 등산행사처럼 지역 주민들이 좀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 있잖아요. 이런 걸 꾸준히 기획하고 운영하셨고요. 아, 생활체육 쪽으로도? 네. 동시에 또 경기도 지사기 등산대회나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같은 좀 큰 규모 대회에 포천시 선수들이 나가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훈련 지원이나 참가 경비 지원 같은 것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해요. 지원도 꾸준히. 네, 이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2019년에는 경기도지사 공로상도 받으셨던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행사 횟수만 늘린 게 아니라 시민 차별의 문턱은 낮추면서 동시에 전문 선수 육성에도 힘썼다, 이걸 좀 보여주는 거죠. 일성적인 생활체육 참여 동료랑 또 전문체육 지원까지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노력하신 거네요. 그렇죠. 균형을 잘 잡으신 거죠. 그리고 제가 자료보다 진짜 깜짝 놀란 기록이 하나 있었는데 2023년에요. 당시 70대 연세셨는데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등정에 성공하셨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아, 네. 그 기록이 있죠. 해발 5,895m. 저는 동네 뒷산 올라가는 것도 큰맘 먹고 가는데 70대의 킬리만자로는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도전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게 개인적인 성취로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활동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아, 리더로서의 의미.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 고모님이 등산이나 산악 스포츠 문턱을 낮추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소홀생활체육공원이나 포천임공원에 있는 인공암벽장을 이용해서 청소년 등산학교 같은 거 운영하시고 또 산행에 꼭 필요한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CPR이나 지도 읽는 법, 독도법 같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아, 청소년 교육이랑 안전 교육까지. 네, 단순히 자, 산에 갑시다 이렇게 독려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즐겁게 산을 즐길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세계적으로 가르치신 거죠. 특히 안전 교육은 정말 중요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인데. 직접 킬리만자로 등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극한의 도전을 성공시킨 거잖아요. 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특히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젊은 세대나 아니면 나이 때문에 좀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분들께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끊임없이 열정을 갖고 도전하면 뭐든 가능하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영감을 주었을 겁니다. 아, 그렇죠.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맞아요. 말로만 도전하세요 이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솔선수범의 리더십. 그래서 2023년에 경기 북부 경찰청장 표창 받으신 것도 아마 이런 꾸준한 활동과 사회적인 기여를 인정받은 결과 중 하나일 거고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킬리만자로 등정이 그냥 개인의 어떤 버킷리스트 달성, 이걸 넘어서서 포천 시민들한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도전 정신을 심어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된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런 여러 방면의 공로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포천시민 대상 수상으로 이어진 거고요. 수상 소감도 좀 인상 깊었다면서요? 네, 뭐 포천 군수 표창이나 경찰서장 표창, 아까 말씀드린 경기 북부 경찰청장 표창, 경기도지사 공로상, 또 뭐 혁신 리더상, 이렇게 여러 수상 기록들이 그분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남기신 말씀에서 진정성이 좀 느껴졌어요. 어떤 말씀이셨는데요? 산을 오르면서 얻은 건강과 용기,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이 자연의 가치가 포천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바꾸는 힘이라고 믿는다. 이런 소감을 밝히셨거든요. 아,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철학, 그러니까 산을 통해서 얻은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역사회랑 같이 나누고 싶다는 그런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네. 포천시 관계자도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인식 제고에 탁월하게 기여했고 그분의 삶과 활동 자체가 지역 공동체에 귀감이 된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외부의 평가랑 본인의 생각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그 활동이 얼마나 일관되고 진정성 있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성과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밑바탕에 깔린 어떤 철학, 진정성까지 느껴지는 그런 활동이었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조천행 고모님의 사례는 한 개인이 가진 어떤 열정 그리고 리더십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다각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째는 등산이나 트레킹 활동의 저변을 넓혀서 시민들의 신체적 또 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 그렇죠. 건강 증진. 둘째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이나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행 문화를 만드는 데 힘썼다는 점. 안전문화 정착. 네. 셋째는 한탄강 트레킹 대회 같은 큰 행사를 성공시키고 또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했다는 점. 공동체 의식 강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활동들이 결과적으로 산악 문화 도시 포천, 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도시 포천이라는 긍정적인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와, 한 사람의 꾸준한 노력이 정말 많은 걸 바꿔놓았네요. 오늘 저희는 조천행 고문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분의 헌신적인 리더십이 포천시 산악연맹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한탄강 주상절리 트레킹 대회 같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사회 전체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었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과뿐만 아니라 안전 교육이나 청소년 육성처럼 내실을 다지는 노력, 그리고 킬리만자로 등정이라는 그 개인적인 도전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에 영감을 준 부분까지 그 활동이 참 여러 층위에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지역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서 우리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자, 포천시가 한탄강과 주상절리라는 아주 고유한 자연환경, 그리고 산악이라는 문화를 성공적으로 활용해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는 어떤 잠재력이 숨어 있을까요? 그게 자연자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역사적인 이야기? 혹은 그 지역 주민들만이 가진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문화일 수도 있겠죠. 우리 주변의 잠재력. 아직 제대로 발견되지 않았거나 혹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소중한 가치들이 잠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조천행 고모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의 그런 가능성들을 한번 새롭게 탐색하고 발견해보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